2년 전 결혼한 30대 남성 김 씨.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던 김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김 씨는 이 돈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 돈을 보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아버지에게 원금의 일부를 드렸고 남은 돈도 형편이 되는 대로 모두 갚을 거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면 이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네,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또 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열린 상담실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 금전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 씨의 사연인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김 씨는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 슬하에 아이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싶었는데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좀 서둘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양가 어른들 다 알고 계셨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돈이죠. 서로가 이제 기반을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뭐 돈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여요. 결혼을 하는데도 돈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아이가 또 이제 곧 태어날 거니까 너무 또 작은 집은 좀 힘들고 또 둘 다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이제 멀리 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아버지가 구세주처럼 이 30대 김모 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그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조용히 이렇게 슬며시 통장 하나를 내미는데 그 안에 이제 2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그 남성은 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거는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한 사람은 너니까 일단 네가 쓰고 나중에 네가 좀 돈을 좀 벌면 그때 되면 갚아라.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아들 너무 감동을 했고요. 꼭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에 아버지 돈을 보태서 결국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김모 씨가 지인에게 얼마 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얼마 전 이 남성은 결혼을 앞둔 지인한테 2년 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갚아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인이 이제 뜻밖의 얘기를 한 거죠.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차용증을 썼냐라고 물어봤고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차용증을 쓰느냐라고 대답을 했더니 지인이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 쓰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해 갖고 2억 원이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은 거죠. 네. 이 부분이 김 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가 되지만 자신처럼 이렇게 돈을 빌리고 갚아 나가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를 그렇죠.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2억이라는 큰 돈을 아버님으로부터 빌렸고 일부를 이미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증여 준다는 거 누가 주는 걸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빌렸고 갚고 있는 과정이고 목돈 생기면 언제든지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데 지인이 그 차용증 얘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 받으면서 빌려주고 받고 할 때 차용증 썼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입장인데 어찌됐건 본인은 돈을 다 갚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30대 남성 김모 씨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가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2억을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우선 이걸 증여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좀 따져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글쎄요.
제 주변에서는 뭐 이 정도의 돈, 뭐 한 1, 2억 정도는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종종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징역은 아니다라고 이거 생각하는데 물론 제 문외한의 입장에서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만. 네. 고현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돈 주면서 차용증 쓴다는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돈을 줬다라는 걸 증명하고 혹은 뭐 갚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거 뭐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법이 같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에 집을 살 때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요.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의 궁금증처럼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얼마나 내가 빌렸다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다 증빙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약속한 기일에 뭐 매달 갚아 나가고 이자도 지급을 했고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에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가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증여로 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당국이 판단을 할 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 증여로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실상 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공제가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한도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습니다. 가족 간의 10년 단위로 증여세의 일부분을 이제 면제를 하는 건데 10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 간에는 6억이고요. 성인 자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거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시면 성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주셨잖아요. 그중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서는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뭐 차용증도 없고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갚아 나간 것도 아니고 갚았다 안 갚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여로 추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김모 씨가 2억 중에 2천만 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갚았는데 네.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과세당국 세무서는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가 돈을 준 건지 진짜 빌려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용증만 있어도 안 돼요. 차용증만 적어놓고 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금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인데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리면 매달 이자를 내죠. 그죠?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 이자로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보통 대여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 2억이 왔는데 중간에 한번 똥 하고 2천만 원만 갔어요. 그럴 때는 2천만 원을 갚은 게 아니라 1억 8천만 원을 증여받은 걸로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증여인지 아닌지 부모 자식 간에는 보통은 빌려주는 것보단 그냥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는 거고 매달 일정액의 이자가 지급되고 차용증 등이 있어서 확실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 증여로 인정이 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진짜로 좀 약간 무미건조하고 비인간적으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차용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용증을 쓰실 때도 그냥 대충 뭐 누가 누구에게 얼마 빌려준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 매달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를 지급을 하기로 했고 이거를 몇 년 안에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실제로 남남 사이에 차용증을 쓰듯이 쓰셔야 그게 정말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 지급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자를 무이자로 가족 간에 금전 대여할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그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세 당국이 과세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 과세 당국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그 4.6%의 그 세율에 맞춰서 네. 법정 이자율에 맞춰서 차용증을 쓰시고 그거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오늘 사건만장 보신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고 반드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 가까운 관계인 만큼 이 법적인 서류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